자신이 재직 중인 동양대 학교 총장상을 위조했다 입시에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서 위조 의혹이 사실일 경우 조 후보자의 딸이 동양대 총장상을 2012년 9월 7일에 받아 정 교수에게 적용될 사문서 위조죄의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실제 문서가 위조됐고 그 문서가 조 후보자 딸의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 사용됐다면 문서 제작이 아닌 문서가 사용된 시점을 기준으로 다른 혐의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판사 출신인 이현곤 변호사는 위조가 사실이라면 사문서 위조죄의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부산대 입학 업무를 방해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위조사문서 행사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두 죄명의 공소시효는 7년이라 아직 시효가 넉넉한 편이다. 일각에선 검찰이 4일 조 후보자 딸에게 총장상을 준 적이 없다는 최상의 동양대 총장을 새벽까지 조사한 만큼 공소시효 만료 전 정 교수를 기소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검찰은 현재 조 후보자 관련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특수삼부와 방위사업수사부 검사까지 투입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이런 사건은 혐의가 확실할 경우 피의자 조사 없이도 기소가 가능하다며 검찰에서 법률 검토를 하고 있을 것이라 말했다. 지난 4일부터 5일 새벽까지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은 동양대 최성일 총장은 중앙일보에 교육자의 양심을 걸고 진실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조 후보자 딸에게 총장상을 주지 않았다고 재차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런 최 총장의 답변에 5일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총장상과 관련해 상세한 내용은 확인 중에 있다. 내일 청문회에서 다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의 딸이 동양대 총장상을 받을 당시 정 교수는 동양대 영어영재센터장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정 교수 측에선 당시 표창장 수여가 영어영재센터장 전결 사안이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더라도 조 후보자의 딸 조 씨에게까지 범죄 혐의가 적용되긴 어려울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조 씨가 자신이 받은 표창장이 위조된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부산대에 제출했어야 공무집행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죄의 공범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씨가 위조된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면 검찰이 조 씨의 진술을 뒤집을 물증이 없는 이상 정 교수와 공범으로 기소하긴 어렵다. 익명을 요구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딸이 위조된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면 공범은 어렵지만 정 교수에겐 딸을 속여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게 했다는 위조사문서 행사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례상 허위 문서의 경우 제출한 사람이 아닌 제출받은 기관이 진위 여부를 판단할 책임이 있다는 해석도 있어 정 교수에게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여러 가능성을 따져보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아무개 씨가 2014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재학 시절 받은 장학금 800여만 원을 두고 누가 왜 조 후보자 딸을 장학금 지급 명단에 올렸는지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다. 관련 단체들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양쪽 모두 반박할 수 없는 증거나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해 물음표만 커지고 있다. 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조 후보자 딸은 2014년 두 학기에 걸쳐 서울대 총동창회가 운영하는 장학단체 관악회에서 특지장학금의 일종인 구평회 장학금 802만 원을 받았다. 특지장학금은 5천만 원 이상 기부한 동문의 이름을 딴 장학금으로 구평회 장학금은 골구평회전 이원 명예회장의 기부금 10억여 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당시 관악회에는 일반 장학금과 특지 장학금 두 종류의 장학금이 있었다. 관악회 관계자는 학교의 추천을 받는 일반 장학금과 달리 특지 장학금은 기부자의 의사를 존중하기 때문에 대부분 기부자나 기부자의 뜻을 이어받은 재단 쪽에서 출신 지역, 출신 학교 등 특정 조건에 맞는 학생을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기부자 쪽에서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할지를 정해서 관악회의 명단을 전달하면 관악회는 학교에 해당 학생의 재학,
여부만 확인한 뒤 실제로 지급을 하는 행정 처리만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구 전 명예회장의 뜻을 이어받아 장학 사업을 펼치고 있는 성강재단은 2014년에는 구평회 장학금 수령자 선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재단 관계자는 재단이 2013년 7월에 만들어졌고 설립 초기에는 예술, 체육, 영재를 지원하는 자체 장학금을 운용하느라 구평회 장학금까지 챙길 여력이 없었다며 현재 선정 기준은 2014년 말에야 만들어 2015년 1학기부터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구평회 장학금은 구명예 회장이 생전에 미리 학교에 낸 기부금으로 관학회가 수익 사업을 벌여 그 수익으로 장학금을 주는 것이라며 2014년 장학금 수령자를 우리가 선정하지 않았다면 학교든 관학회든 거기서 일어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렇지만 재단은 2014년에 장학금 수령자를 선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서류 등 물적 증거를 내놓지는 못했다. 애초에 관여하지 않았으니 자료 자체가 없다는 주장이다. 조 후보자 딸에게 직접 장학금을 지급한 관학회는 재단보다 더 말을 아껴 의혹을 키우고 있다. 관학회 관계자는 2014년에 성강재단으로부터 조 후보자 딸을 포함해 구평회 장학금 수령자 명단을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며 검찰이 2014년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대에 가져갔고 그 자료를 통해 조 후보자 딸 장학금 지급 사유가 충분히 밝혀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애초 조 후보자 딸의 장학금 지급 사유에 대한 자료가 폐기됐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검찰이 해당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관학회 관계자는 특지 장학금이더라도 기부자가 사망한다든지 하는 극히 일부의 경우 학교에 다시 추천을 의뢰한다고 밝힌 바 있다. 관학회 자체적으로는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 재단도 관학회도 아니라면 학교 쪽에서 누군가 조 후보자 딸을 추천했을 가능성이 남아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학회는 검찰 수사를 이유로 정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특지 장학금의 특성상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딸이 동창회 쪽에서 선정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조 후보자의 2일 기자간담회 해명은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서울대 관계자는 교내 장학금은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하지만 특지 장학금과 같은 외부 장학금의 경우 선정 조건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하지 않거나 교수 등의 추천을 받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장학금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 재학생, 졸업생들의 학내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도 저도 추천서나 교수 서명 요구 못 듣고 수여식 나오라는 통보만 받았다. 돈이 나온다고 찍혀있고 전화로 장학회에서 돈 준다고 해서 상장을 받았다와 같은 경험담이 올라와 있다. 현재 구평회 장학금의 경우에도 본인 신청이나 교수 추천이 필요 없다. 장학금 반납에 대한 조 후보자의 해명도 관학회 성강재단의 설명과 일치한다. 조 후보자는 기자간담회에서 딸이 2학기에 받은 장학금을 반납하기 위해 장학회에 문의했지만 반납이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말한 바 있다. 관학회 관계자는 현재 관학회는 기본적으로 휴학을 해도 장학금을 반납받지 않는다며 등록기간에 장학금을 직접 학생 통장에 넣어주는데 장학금을 받고도 등록을 안 하는 경우에만 환불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 딸처럼 장학금을 받아 등록금을 내고 휴학을 한 경우에는 반납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중앙일보가 성강재단 관계자의 말을 빌려 휴학이나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장학금 반납을 요청하면 받았다가 그 학생이 복학하면 다시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고 썼지만 재단 관계자는 이는 특지 장학금이 아닌 예술, 체육, 영재 장학금 규정을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단은 특지 장학금 반납은 관학회나 학교 쪽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면 된다는 입장이다.